언니, 가을이 깊었네요. 밖을 보니 은행나무 몇 그루가 바람에 후두두 머리채를 털고 있어요. 세상은 앞으로 더 추워지겠죠? 부푼 꿈을 안고 대학에 입학했을 때만 해도 저는 뭔가 창의적이고 세상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며 살게 될 줄 알았어요.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게 나예요. 누군가 저한테 그래서 열심히 살았느냐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쩌다 나 이런 사람이 됐는지 모르겠어요. 요즘 저는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이상한 소리를 들어요. 휘휘. 차들이 바람을 찢고 지나갈 때 내는 그런 소리를요. 마치 제가 8차선 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는 느낌이에요. 왜 오락의 고수들 있잖아요. 걔네들은 정신없이 쏟아지는 총알이 아주 커다래 보인다던데 다가오는 모양도 영화 속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진다고 하고요. 저도 그랬음 싶어요. 지금 선자리가 위태롭고 아찔해도 징검다리 사이의 간격이 너무 멀어도 한 발 한 발 제가 발 디딜 자리가 미사일처럼 커다랗게 보였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언젠가 이 시절을 바르게 건너간 뒤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. 나 좀 늦었어도 잘했지. 사실 나는 이걸 잘한다니까 하고 말이에요. 하지만 당장 제 앞을 가르는 물의 세기는 가파르고 돌다리 사이의 간격은 너무 멀어 눈에 보이지조차 않네요. 그래서 이렇게 제 손바닥 위에 놓인 오래된 물음표 하나만 응시하고 있어요. 정말 중요한 돈과 역시 중요한 시간을 헤아리며 초조해질 때마다 한 손으로 짚어왔고 지금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는 그것 어찌해야 하나. 그러면 저항하듯 제 속에서 커다란 외침이 들려요. 내가 무얼 더 언니,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 제가 어찌하면 좋을지 누구에게라도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제 주위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. 언니,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?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? 그 애가 있는 병원에 찾아가고 싶지만 도무지 용기가 안 나요. 그리고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생각을 해요. 그때 그 애가 내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? 그때 내가 그 학원에 나가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? 아니, 그보다는 차라리 내가 20살의 내가 그 애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요. 언니, 앞으로 저는 어떻게 될까요? 마흔의 환갑에 나는 어떤 얼굴로 살아가게 될지, 어떤 말을 붙잡고 어떤 믿음을 감당하며 살지 모르겠어요. 바뀌는 건 상황이 아니라 사람일까요?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바꿀 수 없게 만드는 건 무엇일까요? 언니는 엽서 끝자락에 그렇게 적었죠.
세월은 가도 옛날은 남는 것 같다고. 조만간 다시 옛날이 될 오늘이 이렇게 지금 제 앞에 우두커니 서 있네요. 언니,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옛날 휴대전화에는 아직도 그 애가 보낸 메시지가 저장돼 있어요. 쌤, 여기 분위기 쩔어요. 원래 이런가요? 쌤, 배고파요. 밥 사주세요. 쌤, 왜 제 문자 씹어요? 쌤, 전화 좀. 쌤, 어디세요? 쌤, 전화 한 번만. 쌤, 저 좀 꺼내주세요. 이 편지를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만일 언니가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제가 해미가 있는 병원에 찾아갔다는 뜻일 거예요. 그게 아니면 여전히 아무것도 못한 채 주저하고 있다는 의미일 테고요. 언니, 저를 기억해주어 고마워요. 그리고 제게 고맙다고 말해줘서 고마워요. 전 그럴 얘기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. 그럴 자격이 없는데. 제가 오늘 언니에게 무얼 받았는지 전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써요. 언니는 그게 뭔지 이미 알고 있을 테지만 언니가 준 것과 내가 받은 것은 다를 수도 있을 테니까요. 잘 지내요, 언니? 언니가 정말 잘 지내주었으면 좋겠어요. 기회가 된다면 만일 그럴 수 있다면 또 쓸게요. 언니. 언니. 가을이 깊었네요. 밖을 보니 은행나무 몇 그루가 바람에 후두두 머리채를 털고 있어요. 세상은 앞으로 더 추워지겠죠? 부푼 꿈을 안고 대학에 입학했을 때만 해도 저는 뭔가 창의적이고 세상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며 살게 될 줄 알았어요.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게 나예요. 누군가 저한테 열심히 살았느냐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어쩌다 나 이런 사람이 됐는지 모르겠어요. 요즘 저는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이상한 소리를 들어요. 휘, 쉬. 차들이 바람을 찢고 지나갈 때 내는 그런 소리를요. 마치 제가 8차선 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는 느낌이에요. 왜 오락의 고수들 있잖아요. 걔네들은 정신없이 쏟아지는 총알이 아주 커다래 보인다던데. 다가오는 모양도 영화 속 슬로모션처럼 느껴진다 하고요. 저도 그랬으면 싶어요. 지금 선자리가 위태롭고 아찔해도 징검다리 사이의 간격이 너무 멀어도 한 발 한 발 제가 발 디딜 자리가
미사일처럼 커다랗게 보였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언젠가 이 시절을 바르게 건너간 뒤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. 나 좀 늦었어도 잘했지? 사실 나는 이걸 잘한다니까 하고 말이에요. 하지만 당장 제 앞을 가르는 물의 세기는 가파르고 돌다리 사이의 간격은 너무 멀어 눈에 보이지조차 않네요. 그래서 이렇게 제 손바닥 위에 놓인 오래된 물음표 하나만 응시하고 있어요. 정말 중요한 돈과 역시 중요한 시간을 헤아리며 초조해질 때마다 한 손으로 짚어왔고 지금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는 그것. 어찌해야 하나. 그러면 저항하듯 제 속에서 커다란 외침이 들려요. 내가 무얼 더 언니,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 제가 어찌하면 좋을지 누구에게라도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제주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. 언니,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? 제가 무얼 하면 좋을까요? 그 애가 있는 병원에 찾아가고 싶지만 도무지 용기가 안 나요. 그리고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생각을 해요. 그때 그 애가 내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? 그때 내가 그 학원에 나가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? 아니, 그보다는 차라리 내가 20살 무렵에 내가 그 애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요. 언니, 앞으로 저는 어떻게 될까요? 마흔에 환갑에 나는 어떤 얼굴로 살아가게 될지, 어떤 말을 붙잡고 어떤 믿음을 감당하며 살지 모르겠어요. 바뀌는 건 상황이 아니라 사람일까요?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바꿀 수 없게 만드는 건 무엇일까요? 언니는 엽서 끝자락에 그렇게 적었죠. 세월은 가도 옛날은 남는 것 같다고. 조만간 다시 옛날이 될 오늘이 이렇게 지금 제 앞에 우두커니 서 있네요. 언니,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옛날 휴대전화에는 아직도 그 애가 보낸 메시지가 저장돼 있어요. 쌤, 여기 분위기 쩔어요. 원래 이런가요? 쌤, 배고파요. 밥 사주세요. 쌤, 왜 제 문자 씹어요? 쌤, 전화 좀. 쌤, 어디세요? 쌤, 전화 한 번만. 쌤, 저 좀 꺼내주세요. 이 편지를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만일 언니가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제가 혜미가 있는 병원에 찾아갔다는 뜻일 거예요. 그게 아니면
여전히 아무것도 못한 채 주저하고 있다는 의미일 테고요. 언니, 저를 기억해 주어 고마워요. 그리고 제게 고맙다고 말해줘서 고마워요. 전 그럴 얘기를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, 그럴 자격이 없는데. 제가 오늘 언니에게 무얼 받았는지 전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써요. 언니는 그게 뭔지 이미 알고 있을 테지만, 언니가 준 것과 내가 받은 것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. 잘 지내요, 언니. 언니가 정말 잘 지내주었으면 좋겠어요. 기회가 된다면, 만일 그럴 수 있다면, 또 쓸게요. 언니.